안녕하세요. 김알TV입니다. 지난 1편에 이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편부터 이어지는 내용이니 못 보신 분들은 꼭 보고 오세요. 그리고 이번에 제대로 이해해 보자고요. 조금만 더 집중해 보세요. 이자율이 높을수록 DSR 비율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네, 높아집니다. 이자율이 3%일 때보다 이자율이 5%라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금액이 더 많아지니까 DSR 비율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상환 연수는 짧을수록 DSR 비율이 높아집니다. 30년 동안 갚는 것보다 20년 상환일 때 1년간 갚아야 하는 금액이 더 많아지죠. 그래서 상환 연수는 짧을수록 DSR이 높아집니다. 자, 이자율은 높을수록 상환 연수는 짧을수록 내가 1년간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 비율이 커지니까 DSR 비율은 높아집니다. DSR 비율이 높으면 대출 가능 금액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소득도 높아야 하고 기존 대출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대책에서 원래 신용대출 산정 만기가 10년이었는데요. 올해 21년 7월부터 7년으로 2022년 7월까지 5년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합니다. 아,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신용대출 DSR 산정 만기를 2022년 7월까지 5년으로 하향 조정한다니. DSR은 1년 소득 대비 원리금의 비율이었죠. 원리금은 원금 플러스 이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만기가 길면 매달 내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적어지겠죠. 그럼 DSR 비율이 낮아집니다. 반대로 만기가 짧으면 매달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많아지고 DSR 비율은 높아집니다. DSR 비율이 높아지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잖아요. 이걸 대입해보면 내가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신용대출 만기일을 줄이면 DSR 비율이 높아집니다. 신용대출에 대한 비율을 제외하고 집 담보 대출 금액이 정해지는데 이렇게 되면 집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연봉 4천만 원 직장인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21년 7월 1일부터 DSR 40%로 바뀌었을 때 6억 이상 주택을 구매한다는 가정하에 다음 직장인의 대출 한도가 그전과 그 이후는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직장인 A가 연봉 4천만 원, 기존의 신용대출이 4천만 원, 10년 이자 5%입니다. 주택담보대출 7억 아파트를 30년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이자 3%일 때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연봉 4천만 원 직장인이 21년 6월까지 7억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입니다. 그럼 종전 규정으로 계산되겠죠. 신용대출 4천만 원 있고요. 주택담보대출 얼마 나오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7억 곱하기 40% 2억 8천만 원 가능합니다. 투기 및 투기 과열 시기일 경우 LTV 40% 적용하시면 되고요. 조정지역은 50%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신용대출 4천만 원이랑 주택담보대출 2억 8천만 원 더하면 총 대출액은 3억 2천만 원입니다. 자, 그럼 같은 조건의 사람이 21년 7월 이후 주택을 구매할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신용대출 여전히 4천만 원 있고요. 21년 7월 1일 이후 대출을 실행할 경우 연봉 4천만 원에서 DSR 40%를 적용하면 원금 플러스 이자, 상환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1,600만 원입니다. 1,600만 원이므로 주택담보대출로 대출 가능한 금액은 2억 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럼 규제 실행 후 총 대출은 2억 4천만 원이 됩니다. 그럼 대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신용대출을 상환 후 주택담보대출을 최대로 늘리면 됩니다. 이때 직장인 A씨가 신용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훨씬 유리해집니다. 신용대출이 하나도 없을 경우 연봉 4천만 원에 DSR 40%를 적용하면 1,600만 원을 원리금 상환액으로 가능합니다. 이걸 모두 주택담보대출에 사용하면 되겠죠. 즉, 신용대출을 모두 상환했을 시 주택담보대출로 가능한 금액이 3억 1,500만 원입니다. 이유는요, 대출 상환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 신용대출을 상환해서
원리금 상환액을 줄이고 DSR 40%를 주택담보대출로 더 크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대출이자도 신용대출보다 주택담보대출이 더 저렴합니다. 자, 앞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직장인 A씨는 연봉 5천만 원, 기존 마이너스 통장 대출 5천만 원, 금리 3% 있습니다. 규제 지역에서 7억 아파트 구입할 때 금리 연 2.7%, 30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일 때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입니다. 2021년 6월까지겠죠? 2021년 6월까지 7억 아파트를 매수한다면 주택담보대출 얼마 나오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아직은 차주별 DSR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LTV 최대 한도 40%를 적용해서 7억 곱하기 40% 2억 8천만 원 가능합니다. 자, 다음 같은 조건으로 21년 7월 이후 주택을 구매할 경우 차주별 DSR이 적용되고요. 기존 마이너스 통장 DSR 산정 만기는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됩니다. 그럼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3천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럼 2022년 7월 이후에는 대출 가능 금액이 1억 7천만 원입니다. 이때는 기존 마이너스 통장 DSR 산정 만기는 7년에서 5년으로 축소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만약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은행에 가셔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최근 저희 사무실에 오신 고객님도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 받기가 너무 떨리고 두렵다고 긴장하시던데요. 그러실 거 전혀 없으세요. 우리가 마트에 가서 과자랑 음료수를 사는 것처럼 은행의 상품은 대출입니다. 우리가 건전하게 대출을 많이 실행할수록 은행은 이익을 창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 받으시거나 신청하실 때 절대 위축되실 필요 없으세요. 당당하게 상담 받으시고 자금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대출에는 모든 대출이 다 포함되지만 전세자금 대출은 원금은 나중에 돌려받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고 이자 부분만 DSR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DSR에서 제외되는 대출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전세자금 대출 외에도 예금이나 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정책목적대출, 300만 원 미만 소액대출은 DSR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DSR 40% 계산할 때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시행 예정인 차주별 DSR 규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이 막히는 불상사가 없으려면 두 가지를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나의 연봉과 나의 대출. 연봉은 내 의지로 바꾸기 힘들잖아요. 하지만 대출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고 잘 관리하면 가능합니다. 원리금을 줄여야 합니다. DSR 계산에 포함되는 원리금 종류를 잘 생각해 보시고요. 신용카드 연체 금액도 포함되니 연체되지 않도록 소비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통장 한도도 내릴 수 있으면 내려두면 좋겠죠. 이번 정책으로 인해 무주택자들은 집 장만하기가 더 어려워졌는데요. 소득 수준과 무주택 여부에 따라 대출 한도를 유동적으로 조절해주는 추가 방안이 빨리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 영상 잘 참고하셔서 자금 계획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